자, 안녕하세요. 좀 쉬셨나요? 자, 우리가 시장조사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조사를 하는 이유, 시장조사의 의의. 자, 자, 구매 활동에, 가장 필요한 게 뭐다? 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자,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좋은 구매 방법을 발견하고 좋은 구매, 효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 자, 여러분 페이지 1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달라. 자, 시장조사의 하고 있어요. 자,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조사를 한 그 결과에 따라서 구매 방침을 결정합니다. 자,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그쪽 같은 경우에 월요일 날 쉰다. 만약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주말에 쉰다. 그러면 금요일 날 최대한 늦게 받을수록 재료의 신선함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금요일 날은 꼭꼭 받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거. 자, 그리고 월요일 날 만약에 쉰다면 우리도 같이 월요일 날 쉰다든지 아니면 월요일 분을 저장을 해둬야 되겠죠. 자, 그러한 방침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자, 비용 절감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 자, 그쪽에서 최대한 아주 바쁠 때라든지 아니면, 러시타임 때는 걔네들도 어떤 현상, 비용을 비싸게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한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자면은 우리만을 위해서 배송 오는 걸 우리 외에 연합해서 물건을 받을 수 있다면 배송비를 줄여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구매 양을 우리와 같은 업종, 같은 커피점을 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이 같이 구매를 한다면 그 비용은 더 줄어들 수가 있겠죠. 왜? 대량으로 구매를 하고 배송되는 시간이 한 차로 같이 오면은 비용이 절감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이익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 이러한 부분으로 뭘 할 수 있다? 시장을 조사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구매 시장을 또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우리가 뭐 각종 나오는 철에 따라서 자, 가을철 같은 경우는 다 풍성합니다만은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이때 나오면 저렴하고 감귤이 나올 때 노지에서 나오는 거, 하우스에서 나오는 거 가격도 틀리고 맛도 틀리겠죠. 그러한 시점들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한다면 훨씬 더 이윤 창출이나 구매 방침 결정이나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구매 시장에 대한 예측은 아주 중요하다. 시장 조사가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구매 시장은 예측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격 변동이나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 겨울철 되면 당연히 야채값, 채소값들은 올라가겠죠, 그죠? 왜? 각종 생산 비용 단가가 올라간다는 거. 왜? 비닐하우스도 쳐야 되고 거기에 따른 뭐가 들어가나요? 온도를 올려야 되고 또 그런 현상. 자, 그 다음에 수급 현황에 따라서 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조금 나아졌지만 뭐 10월달 같은 경우 태풍이 9월까지 계속 태풍이 왔다. 자, 그랬을 때 수급 현황,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태풍으로 인한 생산이 제대로 수급이 안 될 경우 각종 야채 가격 이런 것들은 올라가겠죠, 그죠? 자, 그런 수급 현황이 안 될 때, 특히나 이제 뭐 저기 동해안 쪽, 자, 그런 쪽에서 많이 나는 밭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전라도 쪽에 많이 나는 품목에서 뭐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그럴 경우에 또 그다음에 뭐 배추 파동,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급 현황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자재 개발. 자,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뭐, 과일 가게 하는 사람들 보면, 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머스크 포도라 해서, 포도인데 종자가 틀리게, 어떤 게 있나요? 과거 포도에 청포도처럼, 자, 안에 씨는 없는데, 맛 자체에서 어떤 맛이 나냐면은,
망고 맛이 나는 포도 씨도 없고, 자, 씨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자, 신품종이죠. 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새로 나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것들은 가격이 비싸게 형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손님들이 찾는 비율도 높아지고, 또 신제품이다 보니까, 신자재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번쯤은 찾아서 먹게 되고, 손님이 왔을 때 내놓고 또 그 다음에 선물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에 대한 형성이 과거보다 비싸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있는 제품들은 또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예측들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공급업자, 그리고 업계의 동향도 파악을 해야 되겠다. 자, 공급업자가 어떤 식으로 대량으로,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식자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또 수입하는 것도 많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수입이 된다. 자, 그랬을 경우에 뭐 어떻게 될까요? 저렴해지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번씩 술 같은 경우, 자, 일반적으로 와인이나 이런 것들은 술에 대한 그건 없어요. 유효기간은 없겠지만은 문제가 뭐예요? 보관이 길어지면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보관료가 많이 들어가겠죠. 냉장고에 보관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냉장고를 계속 돌려야 되는, 자, 그러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조사.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와인들을 또 만약에 수입을 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그것들을 다시 저장 창고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 그 창고를 또 비워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창고세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원가 대방출이라든지 또 밀어내야 또 어떤 다른 이익들이 발생되겠죠. 자, 처음 수입해서 판매를 하면서 뭘 챙겼다? 이익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챙겼기 때문에 자기가 원가만 받더라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이익은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고객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좀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경쟁력 있게 제공을 한다면 좀 좋겠죠. 그죠? 자, 그런 것도 하나의 뭐다? 영업 전략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조사의 목적.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다? 자, 여러분들 1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자, 이렇게 함으로써, 먼저, 시장조사를 통해서 시장 상황을 알고 분석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구매 전략을 수립하는 미래지향적인 활동이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인을 해서 우리가 전략 수매를 하게 해서 그걸 가지고 특별하게 뭐 와인에 대한, 자, 어떤 활동, 와인에 대한 뭐 무제한 제공.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식사 시 뭐 와인 무제한 제공, 뭐 한 병값 뭐 1인당 뭐 만 원 내면 와인 무제한 제공,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것들 같은 경우, 또 맥주 무제한 제공, 이런 것 같은 경우 이제 맥주가 새로 나왔을 때 홍보를 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그러한 품목들을 활용함으로써 시장 조사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다는 거. 아, 다른 집보다 그 집 같은 경우 부페를 하는데 맥주 자체가 공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떤 현상? 아, 굉장히 날씨가 덥다든지 아니면 시원한 게 생각나는 계절 같은 경우, 또 그 다음에 회식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 자, 그쪽으로 가자 해서 무제한이니까 회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에 호프데이 때 오십시오 하면서 초청을 한다든지. 호프데이 아세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나요? 열심히 일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소통을 위해서 호프데이,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 뭐 허심탄회하게 뭐 불만 같은 것도 얘기도 좀 하고 그걸 통해서 또 회사 정책을 뭐 개선하는 아이디어라든지 또 그다음에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일 잘해보자. 우리가 이번 팀에는 이제 뭐 다른 부서들보다 좀 더 뭐 매출을 좀 더 높여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뭐 상금을 타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식업체나 식당, 호텔, 이제 식품 가공업 같은 경우에 자, 이러한 전체 식품과 관련된 사람들은 위생적이고 신선하고 질이 좋은 식재료를 값싸고 합리적인 가격에 꾸준하게 공급받기 위해서 이러한 시장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은 일정 기간 시장에서 꾸준하게 실제 가격을 조사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뭐 편차를 줄일 수가 있다. 갑자기 할인된 거 사가지고 그 가격이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에 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또 가격의 변동도 있겠지요. 어떤 변동? 출하되는 가격이 있고 그걸 가지고 물가가 다시 이제 중간 상위를 거치면서 소매 도매로 또 넘어오면서 도매 소매로 넘어오면서 가격들의 동향이 막 변경을 하는 것.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것들을 알고 나면 시장 대처에 움직이는 그 변화에 그 환경에 대처를 잘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시장 조사의 목적을 다시 한번 더 알아볼게요. 자, 구매 예정 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다. 자, 원가 계산 가격과 시장 가격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자, 원가 가격. 자,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뭐 열무 비빔밥을 만든다. 그랬을 때 이 열무 비빔밥을 팔 때 이 열무 단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자, 그래서 이 열무를 뭐 필요량이 만약에 뭐 100단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시장 가격은 얼마 정도가 될까? 그러면 100단을 샀을 때 열무가 우리가 몇 그릇 정도 나오는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원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구매 예정가를 가지고 원가를 역추적해 볼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합리적인 구매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는 거. 자, 만약에 이러한 구매 예상 품목이 뭐 품절이 됐다든지 구매 거래처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구매 시기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구매 수량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구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자, 지금은 널리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우거지 가지고 뼈다구 해장국 지금은 아주 많이 보급돼 있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안 됐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집에서 이러한 것들은 뭐다 돈 주고 버리는 우거지 같은 경우는 쓰레기였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상품화한 거죠.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삶아서 강한 껍질에 그걸 빼버리고 심을 빼버리고 뭐예요? 심을 빼버리고 그걸 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우거지와 함께 뼈다구를 넣어서 또 그걸 가지고 뭘 해요? 국을 끓이는. 자, 뼈다구 해장국을 만드는 자 그러한 형태가 됐습니다. 자, 근데 어떤 곳은 가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작업을 또 하다 보니까 뭐가 들어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뼈다구 해장국인데 우거지가 안 들어가고 뼈만 더 넣어줘요. 오히려 그게 인건비가 더 소모가 덜 되는 거예요. 왜? 있는 뼈 그대로 해가지고 뼈를 하나 더 넣어줘 버려요. 다른 집에는 평균 2개를 주는데 그 집은 몇 개 준다? 3개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손님을 끄는 그러한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하는 게 많이 시간이 걸리니까 또 다른 제품으로 우거지 대신에 어떤 걸 하자면은 고구마 줄기 그런 걸 가지고 대체 상품으로 왜 그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니까 지금은 우거지를 돈 주고 비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그것 대신에 다른 대체 상품으로 다른 데하고 차별화를 해서 만든다는 거. 그런 합리적인 구매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구매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오히려 더 저렴하겠죠. 그죠? 다른 집에서 하지 않는 방법을 활용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먼저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고요. 신제품에 대한 설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다른데 아직까지 안 나온 그러한 상품들. 머스크 포도 같은 경우, 새로운 포도의 종자잖아요. 접을 붙여서 새로 나왔을 때, 이러한 것들이 경제성이나 구입이나 또 구입하기가 한 군데서 만드는 데가 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오히려 비싸게 사더라도 또다시 어떻게 비싸게 팔면 오히려 더 이익이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구입 시기 이런 것들을 또 조사를 해서 받아들이면 좋겠죠.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뭐 제품에 대한 개량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한다든가 아니면 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먼저 또 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고기 자체를 먼저 뭐 같은 북이라도 이제 음복이 있고 밀복이 있고 이런 것 같은 경우 또 냉동복이 있고 생복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아주 비싼 가격에 수익이나 아니면 불고기나 이런 걸로 개발해서 돈을 또 벌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뭐 음복 같은 경우에는 뭐 냉동된 걸 가지고 해동을 시켜서 좀 더 저렴하게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으로 이제 개량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조사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사를 행해질 때,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서 구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또 통제를 해야 됩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품목. 제조회사에 대해서 품목, 어떤 품목에 대해서 구매를 할 거냐. 예를 들자면은 뭐 케찹을 구매해야 된다. 마요네즈를 구매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뭐 오뚜기 식품이 있다면 만약에 이런 오뚜기 식품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대체해야 될 것은 어디가 있느냐. 뭐 하이네켄 뭐 케찹을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다른 제품들을 구매를 했을 때 어떤 차이들이 있느냐, 음식에 대한 퀄리티는 괜찮은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두 번째 또 품질에 대해서 어떤 품질과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품질과 가격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죠? 품질과 가격을 판단했을 때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품질 우선주의로 가느냐 가격 우선주의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생각을 해봤을 때 음식 같은 경우에는 진짜 품질 우선주의로 가야 된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한 이유를 뭐냐면은 제가 갔는데 어디를 갔다 지난번에 황리단길에 경주 식당이라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어디에 있다? 홍대 앞에 있습니다. 홍대 앞에. 그런데 이 홍대 앞에서 영업이 잘 돼가지고 경주까지 이제 내려와서 이름을 경주 식당, 홍대 앞에도 경주 식당이에요. 그런데 뭘 쓴다? 고기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가 굉장히 식당에서 이제 1인상을 아주, 요즘 코로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1인상을 주는데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런데 또 2, 3일 지나갔을 때 고기에서 누린내가 나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자, 그 제품에 대한 퀄리티가 확 떨어진 거예요. 왜? 식재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변화가 일어나요. 그 며칠 전에 고기인 것 같아요. 우리도 집에서 고기 먹을 때 냉장고에 냉동고 있는 거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고기가 굉장히 질겨지고 고기에서 누린내가 나죠. 그죠? 자, 그런 상태의 고기가 된 거예요. 그런 맛을 느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재방문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 품질이 떨어진다는 거,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며칠 전에 어디를 갔냐면은 도마라는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도마라는 이제 스시집을 갔어요. 스시 회를 말아서 이제 뭐 초밥을 만들어주는 집인데, 자, 초밥은 좀 괜찮았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외식업을 하다 보니까 항상 뭘 하고 싶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맛보고 싶다는 거. 그래서 뭘 했다. 그래서 전복 뚝배기를 시켰어요. 전복 뚝배기 밥인데 된장 하나에 전복을 넣은 된장에다가 뭐 해물 넣고 해물 된장에다가 밥 한 공기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거기에서 초밥은 어느 정도 뭐 여러분들 치보면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평점이 나와 있어요. 4.7점으로 뭐 괜찮게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 전복 뚝배기에서 굉장히 해물들이 맛이 가면 상태가 안 좋으면 나는 그러한 맛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절반도 안 먹고 진짜 절반도 안 먹고 나왔는데 뭐 얘기하자니까 그렇고 해서 아예 평점을 달고 싶었습니다. 몇 점 점수 아시겠죠? 그렇게 줄라다가 달려고 하다가 제가 일단은 참았는데, 자, 그런 경우. 자, 그랬을 때는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뭐 품질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그런 것들은 조사를 해야 돼요. 어떻게 들어올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들어와서 관리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조리할 때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역추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간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아는 복집에 갔어요. 자, 그 집 같은 경우는 항상 일정한 퀄리티의 재료를 써서 일정한 맛들이 계속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어긋나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솔직하게 깨놔놓고. 그랬을 때 그 집은 진짜 장사가 잘 돼요. 자, 어디냐면은 법원 밑에 삼령복집이라고, 자, 다 깨놔놓고 딱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쪽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가 있고 법원이 있고, 자,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누가 근무를 많이 해요? 남자들이 또 근무를 많이 해요. 법원도 마찬가지고, 뭐 여자들도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현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막 시비 거는데 여성부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뭐냐 얘기는, 그만큼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그만큼 30년 동안의 전통을 가지고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건 뭐다? 그만큼 품질을 제대로 유지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선은 가격 대비 품질에서는 가격과 품질을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는, 자, 그러한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밖에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러한 부분을 할 때 꼭꼭꼭 확인을 하십시오. 제가 15년 동안 근무하면서 매일매일 닭고기, 빵, 소고기, 돼지고기, 음료수, 감자 이런 것들 매일매일 테스트하면서 계속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업그레이드를 관리를 했습니다. 물론 그 순간순간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빨리 복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주 그런 이제 평점 좋은 집들도 그렇다는 얘기는, 그것보다 낮은 집들은 더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시장조사 공부를 하면서 구매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자, 구매해서 됐는지 아니면 보관하면서 잘못됐는지 조리하면서 잘못됐는지 그런 것들은 사장님이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조리사가 바뀌어서 만드는 방법에서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능력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